삼성 바이오로직스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7.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4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6.35로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업종으로서 재고가 많은 이유는 이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로 분석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넘어가기 전에 제가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제약 편집증 환자 접니다. 스카이어. 저 개인적인 제약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왜 이런 슬픈 회계를 아주 지속적으로 편집증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하느냐. 음, 세상이 변하길 바라는데 남은 시간은 별로 없고 이런 스르프 회계가 어떤 전문가의 견해는 그게 대학 교육 과목으로 들어가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들고 저로서는 최선의 어떤 그 홍보 내지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또 해량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695억 원으로서 13.3% 증가했고요. 재고 자산은 8.1%,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입니다. 8.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바로 가가지고 0.7% 원가 회계는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9% 하락했습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매출은 증가하는데 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것일까? 이게 보통 수출도 많이 하니까 우리 앵화약세로 매출액은 높게 산출이 될 수는 있는데 앵화약세로 또 수입 물가 이런 것들이 좀 비싸게 나가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우선은 그래서 그 좀 광의적인 얘기고 스루포트 회계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2.6%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플러스 19.3%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 이것이 영업이익 하락의 핵심적인 원인일 것이다. 운영 경비들은 고정비 성격으로 또 인프레 등으로 매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21.4% 증가했어요. 그리고 WCI 증가로 인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슬픈 영업이익은 큰 차이로 낮은데 404억이나 영업이익이 낮습니다. 7.1% 감소했고 그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으로 이것이 이제 왜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는 2,327억 원이 났지만 아니야 실제는 1,900억 분이 안 났수다. 이거를 좀 계속 어필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642억 원이 증가했어요. 제품과 제공품이. 그런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약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뭐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발생하는 뭐 수익이라는 회계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것을 그 건설업체의 미청구공사 성격으로 인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계약 부채가 많아야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인식하는데 올해 1분기는 계약 자산이 더 많아요. 요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 지금 진행 중인 그 자산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약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성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성분에 보면은 이 다른 회사는 그런 게 없는데 계약 자산을 그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용이면은 이제 플러스로 표기가 되는데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여기 그 제품과 제공품의 그 감소, 증감 이렇게 마이너스는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이건 이제 표준적인 방법인데 여기에 추정 총 계약 원가 변동 금액 여기서 얘기하는 총 계약 원가라는 어떤 그 범위나 스코프가 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거가 들어가 가지고 1번 매출원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그 이 829억 원으로서 27.5%가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는 21.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2,862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이게 66%로 떨어졌고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34%, 2.2%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쉽게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구나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좀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해 본 건데, 종전처럼 우선은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계약 원가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삼바의 독특한 매출 원가 내역이라고 또 소개할 수도 있겠어요. 뭐 잠깐 독특한 건 독특한 거고, 1번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하고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193억 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적게 나오게 되죠. 매출 원가가 적게 나오면은 매출이익이 더 좀 많이 나오는 거로 산출이 되겠죠. 그런데 이 193억이라는 돈이 뭔지 작년에는 그 3억 2,400이니까 이게 이렇게 크기가 작았는데 이렇게 크게 늘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검색이 안 됩니다. 또 2단계 똑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총 제조 비용에서도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 재료비의 차이도 있고 이제 현금 흐름표로 넘어와서 현금식으로 처음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1160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160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92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233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유용했느냐 물었더니 유용한 게 아니고요. 평가 손실이 23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3,100원 아니 3,100만 원 차이가 있네. 그리고 평가 손실 현금 흐름표에서 당신네들은 233억 8,4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내가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평가 손실액은 이게 또 2억 400만 원이나 차이가 나. 이런 거 왜 맞추질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현금 흐름표가 안 맞으면은 딴 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그 1인당 평균 임금이 관심사항이죠. 1억 2,2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보다 13.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업에 들어가고 싶겠죠. 대기업. 노동 생산성도 향상됐고 특별히 공공요금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새로운 단어를 아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6%나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도 7.6%나 증가했습니다. 두펑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2.3%, 0.2% 하락했습니다. 보수 조금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총자산 회전율은 뭐 거의 변동이 없고요. 경영평가 지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실무진들 음, 또 뭐 각 부서 뭐 아니 그 회사 전체 실무진이라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 스루픈율도 떨어졌어요. 동일 방향으로 떨어졌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 좀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자를 갚았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 현금 버퍼율이 무척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05%나 가지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총알을 이 탄창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이 4분면의 두 번째 해당하고
요거 좀 투명성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지만 수량으로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걸 또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없어요. 원재료 가격과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가지고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연결 기준인데, 이 저기 매출 내역이 궁금해가지고 CDMO로 판매되는 게 67.4%, 그 정도 매가 되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하는 거, 요 독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게 29.6%. 일반적으로 CDMO가 많죠. 요런 거가 좀 참고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 CDMO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CDMO라는 게 이제 그 지식백과에 찾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교양으로서 좀 알고 저도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쓸데없는 그 작업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논리 연습 이런 거를 위해서 검증은 불능하지만은 그 투명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 1, 2차 추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회전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수료분율 하락했기 때문에 입증 원재료 가격이 상승. 그 1, 2차 추론하고 뭐 논리적으로 좀 맞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분명히 가격 제시를 했으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확인할 수가 없고 검증 불능입니다. 요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원재료 가격도 얘기 안 해주고 판매 가격도 얘기 안 해주고, 자, 국가 보고서는 물가 추이에 대해서 뭐 거짓말하지 말고 통계 제대로 하라. 뭐 짜장면 가격이 얼마 올라고, 먹는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 제대로 안 하고 막 안 올랐다는 동, 그렇게 정부한테 불만만 하지 마시고 기업부터 모범을 좀 보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기업부터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약을 만드시는 데는데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면은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의 우선이 물가 안정인데, 도대체 기업의 존재 가치 사회적 책임은 뭐냐? 음, 이런 얘기도 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항상 약방의 간초로 이 예산 예가 산출하는데도 디커플링해서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듯이 원가 회계로 이 330%로 했어요. 왜냐하면 진도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그래서 3조 1,696억 원 정도 하는 거로, 여기에 매출원가도 여기 쭉 그 제조원가 예측해가지고 재고가 8%또 증가한다는 그런, 그대로 1분기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 3조 이 1,694 900 3조 1,696억 원, 이렇게 됐을 때 얼마 남느냐? 1조 원이나 남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그 증가하는 거로 했는데, 영업사가 보기에 아이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그 데이터 나온 대로 다 더해가지고 그게 판매가 가격이지 무슨 재고가 증가하고 아니 왜 원가 회계 뭐 이런 거 우리 모른다고 왜 자꾸 그런 거를 갖다가 강요해 우리한테. 아주 짜증나. 그 원가 회계는 나 결산할 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사실은 영향을 받잖아요, 평가야. 그러니까 서로들 갈등이 많을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방법대로 한다. 더 판매한다. 3조 2,380억 원으로. 그러면 1조 690억 원이 이익이 난다. 좀 만족을 하기 때문에 8%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런데 만약에 재고를 10% 줄인다면은 조금 내려가죠. 그러면은 재고가 플러스 된 거는 854억 원 재고를 줄이는 거예요. 그거만큼 재료비하고 가공비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좀 내려갔죠. 그러면은 요게 딱 그 8%면은 요 증감
재고 감소시킨 금액이나 영업이익이 내려간 금액이나 683억 원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를 줄이면은 854억 원을 줄였는데 영업이익은 683억 원이 준다. 그러면 줄여볼 가치가 있다. 이게 8% 초과해서 줄임되면은 영업이익이 내려가더라도 그 기대치 더 줄이는 게 더 오히려 이 좀 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스루프 쪽에서도 330억 하면은 이게 3조 원이 안 넘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2조 8,788억 원 똑같이 나오죠. 네. 똑같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하더라도 답은 같이 나옵니다. 물론 틀리게 하는 계획할 때도 있지만요. 그러면 1조 원이 안 나와요. 그 8,175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1.9회전 성공시켜 보자.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3조 1,650억 하면은 판매를 더하면 경비도 더 들겠죠. 그게 5.3% 증가한다고 봤어요. 이건 또 무슨 근거냐? 자, 매출 재료비가 10% 증가하면은 운영 경비는 5.3% 정도 증가할 거다. 왜냐? 운영 비용률이 요거를 곱합니다. 이게 맥시멈 이 정도까지는 써도 좋다. 그게 얼마 쓰는 거냐? 804억 원을 더 써도 좋다. 그렇게 써놓고 거의 따블인 1535억 원의 이익이 더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해야지. 돈 좀 더 쓰고 더 판매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스루포트회계가.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스루포트회계는 원가회계보다 이익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요 표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현금 재무지표 EAT 3,518억 원을 벌어서 현금 수익률은 3.8%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했습니다.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2,833억 원이고 최종 6,744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이거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 자본적 지출에 4,482억 원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이건 번 돈에서 썼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도 그 자유현금으로 62억 원을 갚았는데, 요게 이제 이자하고 원금, 이자 쪽만 한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 배당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3반은. 그렇습니다. 주가는 75만 1,000원으로서 그 전년 동기보다 3만 7천 원 감소했고요. PBR은 6.35 매우 높게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죠. 삼성물산, 삼성전자, 국민연금 이렇게 지분이 돼 있고 외국인으로서는 시티그룹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거래 있을 때만 네이버가 띄워줍니다. 그 11.96%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년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봤습니다.